미술 웅변 학원을 보냈어요. 유치원 때. 이 현상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왜 그렇게 말이 없어? 아유, 너는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체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왜 불편하고 왜 싫어? 그럼 너는 왜 대체 밖에 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 만나? 대체 왜 그래? 안녕하세요, 라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바로 라봉의 심야 보이는 라디오, 이름하여 심보라입니다. 우선은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체 얘는 뭐야? 얘는 진짜 뭐 하는 애야? 뭐 여행도 갔다가 메이크업도 했다가 명품 얘기도 했다가 영화 얘기도 올렸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제 채널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여행 유튜버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백수가 되고 이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고 너무 슬퍼. 일단 애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여행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혼자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데 근데 혼자 여행이 다른 건 다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 이게 너무 좋고 지금 내가 너무 예쁘고 이 풍경이 너무 예쁜데 이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여행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좀 다른 카테고리의 것들을 막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의 가장 큰 지향점은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그걸 통합하는 가장 큰 가치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정말 다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보이는 라디오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일단은 라디오라는 컨텐츠 안에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담을 수도 있고 특히나 저같이 좀 야행성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야행성이고 좀 이렇게 진지충이라서 진지한 얘기, 약간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성향의, 저랑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올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조금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영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라디오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좀 변덕이 또 심하다 보니까 변덕이 이제 끌어오를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 정말 생뚱맞은 영상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신보라 정말 정식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의 첫날인데요. 오늘 신보라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네요. 마침 정말 어떻게 아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봉님. 저는 신보라의 애청자입니다. 벌써 애청자가 생겼어. 너무 감사드려요. 네, 사연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서요.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아웃사이더 성향인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저의 이런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싸가 되고 싶은데 아싸에서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어쩌면 이렇게 사연도 오늘의 제가 말하려던 주제랑 정말 딱 맞는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저는 정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고민자분의 사연을 해결하기 앞서서 제가 뭐 스크립트나 대본 이런 거를 전혀 안 쓰고 지금 막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보라의 컨셉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친구랑 수다 떨듯이 듣는, 수다 떨듯이 보고 듣는. 그래서 조금 제가 저의 의식의 흐름, 영혼의 흐름대로 저의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자분의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저랑 너무 비슷한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을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향, 아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웃사이더 성향도 타고났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낯가림이 진짜 심해서요. 낯선 사람을 보면 진짜 바로 자지러지게 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제가 걱정이 되니까 저희 엄마는 저를 미술 웅변 학원을 보냈어요, 유치원 때. 근데 그 웅변 학원 같은 경우는요, 졸업을 할 때 웅변 대회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단상에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억지로 막 올려 보내니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처음에 와 박수를 막 쳐줘요. 근데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수를 하더니 다시 막 박수를 쳐요.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당당하게 엄마가 웅변대회 잘했어? 이래서 응. 근데 며칠 뒤에 발각됐어요. 왜냐면 웅변대회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에 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다 모든 사진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마 2학년 올라갔을 때였을 거예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구들이 막 몇몇 생겼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반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새 학기라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시락을 싸들고 갔거든요. 도시락에 엄마가 하필이면 숟가락 젓가락을 안 넣어준 거야. 깜빡하고. 근데 그걸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는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더니 젓가락이 없으면 나가서 나뭇가지라도 꺾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엄청 혼을 내셨어요. 그랬던 기억도 있고 어릴 때부터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아유 너는 이렇게 숫기가 없어서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너무 지금 되돌이켜보면 너무 슬픈 건 뭐냐면 20살 초반 때까지 20살 초반까지 어려서부터 20살 초반까지 거의 20년 넘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성격이 이런 게 너무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는 내가 너무 잘못 태어난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뭐 이러니까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 성격은 바꿔줘야 되고 무조건 교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제 성격도 싫었고 제가 가진 외모 얼굴도 싫고 몸매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제가 가진 이름도 싫고 제가 제 자신이 그냥 다 싫었어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기준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외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맞아. 내가 문제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알바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격을 바꾸는데 살짝은 도움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한테 정말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디자인과 졸업했잖아요. 디자인 쪽에서는 자신만의 개성, 자기만의 취향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추구하는 게 뭔지, 나의 장점은 뭔지, 나의 단점은 뭐고, 내가 가진 생각은 뭔지. 그리고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나는 싫어하기만 했는데 나라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장점이 많구나. 나도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시각의 변화가 저 인생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의 정말 큰 전환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에 대한 혐오, 저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을 좀 멈추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저는 원래 내향적이고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그 전까지는 그게 저의 치부라고 생각해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가진 성향은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환점이 됐던 건 뭐냐면 이거 콰이어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내성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고 나서도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성적인 거 무조건 안 좋은 거,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걸 읽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외향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어떤 기준이 되고 그런 게 사람들에게 강요가 돼 왔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가 흔히 인싸의 나라로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2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는 내향적인 사람들이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느꼈던 건 사회적으로 혹은 조직에서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공동체가 굴러가는데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편하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사람을 대하기는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왜 너는 안 고쳐? 저는 사실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아니 집에서 뭐해? 안 심심해? 집에서 대체 뭐해? 아니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러면 되게 좋지 않아?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대체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왜 불편하고 왜 싫어? 그냥 그냥 싫어. 이유 따위 없어. 그냥 싫어.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럼 너는 왜 대체 밖에 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 만나? 대체 왜 그래? 대체 왜 모두가 외향적이어야 되죠? 모두가 왜 사교적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왜 활발해야 되고 비글미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들 볼 때는요, 강아지들도 성격이 있잖아요. 되게 활발한 애들도 있고, 되게 조용한 애들도 있고. 근데, 이 강아지는 되게 활발하다. 이 강아지는 되게 순하네, 얌전하네. 근데 그 누구도, 쟤는 저렇게 성격이 얌전해가지고 어떡해? 쟤 성격 바꿔야 돼. 강아지한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사교적이어야 되잖아요. 직원들 사교적이고,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그래야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편하잖아요. 인적 관리하는 데 편하잖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편하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외향성을 지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비사교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남을 잘 배려한다든지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달려들 때 내향적인 사람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면, 그리고 이게 바로바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런 자기의 성향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요, 성향을 떠나서 자신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게 24시간 365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딨냐, 이런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나는 원래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되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20대 중반 때 그 가면을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가면조차도 못 쓰다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가면을 쓰시고 해나가는 법을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싸면 어떻고, 내성적이면 어떻고, 내향적이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혼자 주저리주리 해봤는데요. 오늘도 푹 주무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보라 마칠게요. 안녕.